네, 첫 대면에 140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5대 그룹 총수 만난 이재명 대통령, 경제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5대 기업 총수들을 한자리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또 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요.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만난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건 그동안 보수 정부의 역대 대통령들이 했었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좀 기존의 다른 민주당 정부, 진보 정권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용주의적인 경제 노선을 표방했고 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네. 이것이 이제 과연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밝혔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사실은 당근보다는 채찍이 아직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4.5일제 도입이나 정년 연장 문제, 그리고 주 52시간 완화에 대한 어떤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 네. 그리고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 이러한 것들은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규제들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서예요. 뭐냐면은 당근을 내놓을 때가 됐어요. 아하. 그런데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 많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완화한다든지요. 아니면 배임 횡령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 선물 보따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재개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동안에 본인이 얘기했었던 실용주의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잘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 민주당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당근보다 채찍이 더 많기 때문에 당근을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기업 손에 쥐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이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 진보 정부의 대통령들은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잠깐 보고 올까요?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 그렇게 본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 승계도 그렇고 사회적 공헌도 그렇고 아마도 아주 착한 기업 그런 이제 이미지 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가축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선망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정부스럽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이제 모델 기업이기도 한데 기업이 잘 돼야 또 우리 나라 경제가 사는 거고 국민들도 함께 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들 위하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랑 많이 좀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인수위 없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바로 집권한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같은 또 진보 이 정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가 되는데 장현미 변호사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사회공헌, 상속을 통한 가업 승계, 착한 기업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었던 진보 정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과연 바뀔지 모르겠다. 당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큰 방향에선 같은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비적으로 느껴지는 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진보 보수 그 가치 보수까지의 이념까지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에 갇히지 않고 경제는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이 자율성을 상당히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더군다나 한국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핵심은 시장이고 경제고 거기에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경제학계에서 이뤄진 일치된 의견은 네. 4층만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노조가 탄탄한 게 왜냐하면 기업이 누구 돈으로 먹고 삽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소비자들은 누굽니까? 노동자 근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선순환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 정부 때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상당히 많이 깎아줬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 윤활유로 작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개선책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상법 개정안도 보수 측에서는 이게 마치 진보 보수의 이슈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요. 주주에 대해서 이 기업의 이사들이 충실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반색하느냐?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반색합니다. 이게 그만큼 한국의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방증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기업의 이익만 우선하는 거는 맞지 않다. 다만 기업도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축이고 애국자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야권에서는 당근도 좀 내놔라 말만 하지 말고라는 말씀에 그런데 당근이라는 게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거는 또 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뭐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완곡하게 또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사실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회동했었던 이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했었던 이 시기도 역대 다른 진보 정권 대통령들이랑은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볼까요? 네, 지금 역대 대통령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땐 당선되고 9일 만에 당선인 때 만났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되고 7일 만에 당선인 때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 78일 만에 만났고 다만 50일째 됐을 때 같이 순방을 먼저 갔다 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취임 당일에 만찬으로 그냥 바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다른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저희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빨리 만났어요. 9일 만에 만나고 거기다가 저희 오늘 키워드죠. 첫 대면에 140분 만나서 도시락까지 먹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굉장히 좀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보신 것처럼 진보 보수를 갈라서 생각해 보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조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걸 시기를 고르고 좀 조율하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 정말 관세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가장 큰 화두는 당연하지만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기업을 통해서 관철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냥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훈시하듯이 대통령만 일장연설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계속 어떤 의견이냐. 내 의견은 그렇다. 그 현장에서도 여러 제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한번 간담회 좀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셔야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아실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우리도 투자와 개발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늘리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빨리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실무, 실용 그리고 중도 이런 노선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행보가 아니었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140분, 첫 대면에 140분을 얘기했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계속 질문들이 이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140분 동안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어제 회동이 오전 10시에 만나서 낮 12시 20분까지 한 그래서 140분 동안 만났다라는 건데 또 윤주진 위원님 예. 한 또 보수 쪽 인사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끝난 시간이 12시 20분이면 도시락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다 같이 모인 김에 식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락, 구내식당 이런 이제 식사 코드가 뭐냐면 실용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우리 정말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편한 자리를 만들고자 한 것. 전 이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행보를 보면은 과거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되게 유사해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큰 차이는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계 출신 인사였고 물론 서울시장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력도 있습니다만 이 두 분 다 뭐냐면은 현장을 알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에 성남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요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당시에 성남시 지자체에 무엇을 원했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재계가 어떤 호흡을 갖고 있는지 알 것이고요. 또 이렇게 140분 동안 모였다면은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곧 G7을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본, 미국 이제 통상 관세 전쟁의 초반 대비 무대를 갖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 기업들이 가진 역량과 경쟁력도 우리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기업만이 가진 카드 이러한 것들을 빼곡히 아마 수첩에 적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마 좋은 스터디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정권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실용적인 경제를 좀 우선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곡차곡 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이 현안을 좀 파악하는데 좀 활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40분 동안 이 140분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앞으로 잘 된다는. 하지만 지금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 경제 영역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좀 존중하려고 하니까. 네, 이거 보겠습니다. 정부기업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 인사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재계 총수들한테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지금 인사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예. 기업한테 인사 추천 받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저는 역대 정부에서 기업의 CEO 출신들이 사실은 인사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들이 의외로 기업인 출신들을 선호해요. 특히 장관으로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 네. 오질 않죠. 나오는 순간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다고 해요. 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측면일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추천해 주면 네.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 좀 청문회 하면서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것들이 밝혀지더라도 내가 의지를 갖고 임명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정말 아쉬운 점이 기업인 출신 장차관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행정부와 기업의 이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저는 꼭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특히 산업이나 경제 관련된 주요한 그런 장차관에는 반드시 실무자 출신의 기업인 CEO가 간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좋은 교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장윤비 변호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 얘기를 보고서 인사 추천을 기업한테 해달라고 지금 인사 고르는데 풀이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네. 회전문 인사다, 고인물 인사다, 측근 인사다 이런 비판에서 아주 자유로웠던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내 핸드폰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공직에 추천한다면 한두 명도 나올까 말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애로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장관이나 이런 국무위원급 고위 공직자에 청거되는 분들을 보면 학계의 뭐 교수 출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관료 아니면 정치인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진대재 장관 계셨고 뭐 문국현 뭐 전 그 회장 있었지만 네.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거나 롱런하거나 뭐 이랬다는 인상을 주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재풀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과연 그냥 정부의 승리를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기업은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한 축이기도 하고 그쵸. 그렇다면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그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자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핸드폰도 또 공개를 하면서 언제든지 연락을 줘라.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까지도 네.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 재계에서 이 정계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아까 뭐 좀 쉬운 설명으로 나락을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었는데 사실 인사 추천도 받고 좀 많이 재계 쪽의 얘기를 좀 듣고자 어제 직접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줬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재계 간담회 자주 하시죠?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 언제든 내 전화로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볼까요? 김기문 회장이 이런 회의를 자주 하면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대통령이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메시지 등을 좀 남겨주시면 꼭 다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그치는 국무회의를 하면서도 실무자들한테 전화번호, 자, 제 전화번호 010 뭐니까 일단 뭐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연락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다른 정책 제안도 뭐 내가 받은 거 이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정책도 직접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직접 소통을 굉장히 활발하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일각에선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하는 게 불가능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면에서 직접 소통을 하는 게 의도는 좋으나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예, 어떤 지적이신지를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관료제의 폐해랄까요? 이게 너무 많은 의사소통의 구조를 넘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시를 내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왜곡이 되기도 하고 지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직접 하겠다. 그리고 재계 분들도 보통 바쁜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엄청 많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현안이면 아마 본인들도 이 뭐 경제 관료를 통해야 되나 누굴 통해야 되나 여러 관문이 있을 건데 그래도 대통령이 허락을 해준 상황에서 허용을 해준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직보 그리고 다이렉트로 언급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완전히 실사구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도 저는 경총 회장이 평가하시기를 대통령이 일단 우리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 많은 부분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례허식 보여주기 정말 재계 총수들을 병풍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정말 대화의 하나의 상대자로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당연하지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조언자로 이렇게 뭐랄까 대하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부분을 좀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단순히 만기 칠람이라는 측면으로 볼 건 아니고 뭐 재계 총수들도 그렇게 뭐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다만 이 총수들이 직접 연락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안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꼭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랑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상당히 좀 이 오버랩 된다라는 말이 좀 귀에 쏙 남네요.